아니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그동안 부산을 수없이 왔는데 최고로 멋있는 곳이다. 나 여기 부산 관광공사 홍보 영상에서 봤던 곳이야. 그리스 산토리니 부럽지 않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부산 사하구에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사하구는 서구 옆에 있는 곳이고 부산 지하철 1호선이 뚫려있는 곳이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을 주로 따라갈 건데 저 아래 다대포 해수욕장역까지 어떤 맛집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사하구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동네는 대티역. 여기부터 사하구가 시작되는 건가? 대티역에서 먼저 맛집을 찾아볼 건데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이 자리에서만 10년이 되었고 1979년부터 중앙동 실비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오두리 할매 셋째 딸 연탄 쭈꾸미. 사하구에서 무조건 웨이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인기 많은 집이다. 나는 5시 30분 정도에 와서 웨이팅을 걸었고 대략 1시간 20분 정도 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거지. 메뉴는 이렇게 기본으로 2인분 이상씩만 주문이 가능해서 쭈꾸미 양념구이 2인분 보통 맛에다가 감자 야채전으로 주문. 먼저 샐러드와 콩나물국을 주시는데 샐러드 퀄리티 좋다. 냉동 망고에 블루베리도 들어있어서 신기하네. 다음으로 쭈꾸미 양념구이 2인분이 나왔다. 비주얼 장난 아니네. 아주 매콤해 보이는 비주얼 먹음직스럽다. 연탄 향이 장난 아니야. 쭈꾸미 먼저 한입 먹어보면 칼칼한 매운맛이 훅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연탄의 불맛. 훌륭하다. 매운맛이 보통 맛인데 생각보다 맵다. 칼칼한 매운맛인데 이거는 양념을 발라서 구워서 그 양념이 다 증발하고 매운맛만 남은 것 같은 드라이한 매운맛이다. 쭈꾸미는 아주 탱글탱글하고 깻잎 위에 마요네즈도 올리고 무쌈에 콩나물 부추까지 올려서 끝내주네. 이 집의 쭈꾸미는 그냥 반찬들 전부 다 올려서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리고 바로 감자 야채전이 나오는데 사실상 야채 튀김 같은 느낌. 이게 지금 2장이라서 양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한상인 거지. 감자 야채전 한입 먹어보면 이거는 진짜로 야채 튀김이네. 그런데 감자가 채 썰어져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맛있다. 쭈꾸미가 매콤한데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느낌. 이번에는 쭈꾸미 쌈인데 양배추까지 올려서 양념이 꽤나 매콤하기 때문에 마요네즈 들어간 소스랑은 뭐든지 다 잘 어울린다. 탱글한 쭈꾸미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지. 매콤해서 술안주로도 좋고 화끈한 매운맛이 그냥 밥으로 먹기도 좋고 무쌈에 싸 먹어도 너무 맛있다. 여기에 야채 감자전이면 끝장나는 거지. 확실히 다른 집과 다른 이 집만의 특별한 매운맛이 있었던 오두리 할매 셋째 딸 연탄 쭈꾸미였다. 다음은 괴정역. 괴정역에서 내가 먼저 찾아온 곳은 올해로 10년차 영업 중이라는 느이섬. 여기는 먹기 좀 힘든데 오직 점심만 영업하는 집이다. 이 자리로 이사와서 2년차, 그 전까지 10년 동안 영업하셨다는 괴정동 대표 돈가스집이다. 웨이팅이 엄청나다.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고 내부는 약간 가정집 같은 느낌으로 옆에 방에도 테이블이 있다. 메뉴는 이렇게.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것 같은 땡초 돈가스랑 카레 돈가스 2개를 고민하다가 1시간 웨이팅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둘 다 주문. 배 터지게 먹어보자. 기본으로 크림 스프가 하나 나온다. 다음으로 처음 보는 구성의 땡초 돈가스와 카레 돈가스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 상당히 훌륭하다. 카레 돈가스도 카레 소스가 듬뿍 올라가 있네. 일단 땡초 돈가스 먼저. 우와 잠깐만, 돈가스 두께 보소. 여태까지 먹어본 등심 중에 이런 두꺼운 고기는 처음이야. 맛은 찐이다. 충격적으로 맛있다. 일단 경양식 돈가스가 이렇게 도톰한 것도 처음인데 두껍지만 식감은 아주 부드럽고 이 소스 맛 매워. 땡초가 들어간 경양식 돈가스 소스다. 은은하게 달고 은은하게 꾸덕하면서 강렬하게 들어오는 알싸한 매콤한 맛.
칼칼하게 달달한 느낌, 이런 소스 맛을 처음 경험해본다. 이거는 거의 일식 돈가스집 로스가스 등심 고기보다 훨씬 두꺼운 느낌. 여기에 아스파라거스 한번 구워낸 촉촉한 야채의 식감도 너무 좋다. 그 옆에는 상큼한 양배추 샐러드도 잘 어울리는 거지. 다음은 그 옆에 카레 돈가스. 카레 돈가스는 이렇게 큼직한 감자와 당근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살짝 잘라보면 두께는 땡초 돈가스보다는 얇다. 그래도 살짝 잘라서 카레 소스 찍어서 맛은 많이 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카레에 고소한 돈가스를 찍어 먹는 맛. 훌륭하네. 카레는 일식 아니고 우리나라 오뚜기 카레 보통만 느낌인데 카레 함량이 높은 녹진한 카레 맛이다. 카레 향이 진해서 좋았고 돈가스 소스 같은 단맛이 아닌 고소한 돈가스를 카레에 찍어 먹는 느낌 역시 매력있다. 중간중간 채소를 같이 올려 먹는 거지. 카레 돈가스도 분명 맛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다. 여기에 반찬은 깍두기. 아주 새콤하게 잘 익었다. 그래도 이 집의 1등은 땡초 돈가스다. 이 소스가 어디서도 먹기 힘든 맛인데 먹을수록 녹진한 달콤함 속에 칼칼한 매운맛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 조합이 너무 훌륭해. 무자비하게 두꺼운 등심고기를 베어먹는 느낌도 너무 좋고 카레 돈가스랑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무조건 땡초 돈가스다. 그래도 같이 시켜서 입안이 매울 때 고소한 카레 돈가스 한 입이면 깔끔하게 중화되는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도톰한 등심 경양식에다가 톡 쏘는 매운맛에 특별한 땡초 소스까지 전국 경양식집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유니크함이 있었던 사하구 늘솜이었다. 이번에는 사하역에서도 맛집을 찾아볼 건데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올해로 25년차 영업 중이라는 오사카. 이 집은 조금 특이한 게 1층은 이자카야로 운영되고 2층은 식당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영업시간도 분위기도 1층과 2층이 다르다. 착한 가격 모범업소 붙여져 있고 2층으로 방문. 내부는 이런 느낌. 끝날 시간이라서 손님들 다 빠졌다. 메뉴는 이렇게 가격 저렴하다. 라멘, 우동, 카레, 함박, 장어까지 웬만한 일본 요리는 전부 다 있다. 나는 여기서 이 집의 시그니처 함박 스테이크와 고로케, 오코노미야끼까지 먹어보자. 가장 먼저 고로케가 나왔다. 이게 개당 1,500원. 완전 가성비야. 데리야끼 소스가 뿌려져 있고 다음은 함박. 이 집의 함박은 오므라이스가 같이 나온다. 완벽한 가성비다. 철판에서 굽는 것 같은데 시간이 꽤 걸린다. 고로케 먼저 살짝 먹어보면 잠깐만, 이거는 내가 일본에서 먹었던 맛이다. 크리미한 삶은 감자로 꽉 차 있는데 겉은 바삭하면서 고소한 감자의 맛이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이 집이 소스가 엄청 맛있네. 톡 쏘는 우스타 들어간 데리야끼다. 마지막으로 오코노미야끼까지 이렇게 한상. 완벽한 가성비 세트다. 지금 메뉴들이 가격 대비 양이 장난이 아니야. 먼저 오코노미야끼 맛은 기가 막히네.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밀가루가 굉장히 적다. 대부분이 양배추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함박. 기본으로 오므라이스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맛있어. 밥과 계란에 살짝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 너무 잘 어울리고 함박도 이렇게 도톰한 거지. 오므라이스랑 같이 한 입. 육즙 장난 아니다. 이게 9,000원 퀄리티 맞아? 오므라이스도 맛있는데 여기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함박의 식감. 지금 먹어보니까 오코노미야끼, 함박, 고로케까지 데리야끼 소스가 셋 다 같은데 셋 다 잘 어울린다. 최근에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지만 오사카에서 먹었던 함박, 오코노미야끼, 고로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맛이 비슷해. 너무 훌륭하다. 특히 고로케, 이게 어떻게 1,500원이야. 고로케는 꼭 먹는 게 좋겠다. 소스를 살짝 추가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다. 다 똑같으니까 여기저기 다 뿌려도 되는 거지. 소스를 많이 뿌리니까 짜다.
그런데 이 소스가 일본 현지에서도 정말 많은 요리에 나오는 데리야끼 소스인 거지. 톡 쏘는 우스트 맛이 나면서 살짝 달고 짠맛이 강한 맛. 확실히 일본 오사카에서 먹었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 집은 꼭 한번 다시 와서 전 메뉴를 전부 다 먹어보고 싶은 사하역 맛집 오사카였다. 사하역에서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여기는 1962년에 오픈해서 무려 64년째 영업 중이라는 해주냉면. 함흥냉면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집이다. 불륜리본을 10년 넘게 매년 받고 있는 집이면서 내부는 굉장히 넓었다. 메뉴판, 그 흔한 만두 하나 없이 오직 함흥냉면과 밀면을 팔고 있는 집이다. 상호가 냉면이 들어가니까 함흥냉면으로 주문. 이렇게 내가 주문한 함흥냉면이다. 일단 온육수 먼저. 평소 많이 먹어본 감칠맛 진한 온육수 맛이다. 함흥냉면의 구성은 계란이 한 점 올라가 있고 수육도 올라가 있고 명태회가 가득 들어있다. 살살 비벼서 명태회랑 같이 먹어보면 매콤 달달한 양념맛 좋은데? 면발은 고구마 면발. 이빨로 잘 안 잘리는 질긴 듯한 냉면 면발이다. 이 집만의 맛이 느껴지는 거지. 첫 입은 몰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자극이다. 양념이 은은하게 매콤하고 달콤한 맛. 새콤한 맛은 없다. 면발이 얇아서 면 사이사이에 양념이 스며들어서 양념 맛이 진하게 느껴지고, 확실히 비빔국수나 비빔밀면과는 다른 얇고 쫄깃한 함흥냉면 면발에 매력이 있다. 새콤한 무도 맛있고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식초랑 겨자 좀 넣어주자. 다시 한번 먹어보면 확실히 맛이 강해졌다. 새콤하고 알싸한 맛이 매콤달콤한 함흥냉면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입맛 없을 때 오면 딱 좋을만한 함흥냉면 맛집 해주냉면이었다. 다음은 하단이다. 하단은 생각보다 번화가라서 놀랐다. 이 동네는 술집이 많아서 그런가 해장하기 좋은 국밥집들이 꽤 많이 보인다. 하단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올해로 26년차 영업 중이라는 삼성 돼지국밥.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된 하단 대표 국밥집이다. 내부는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니었고 좌식과 테이블이 반반이 있다. 메뉴는 이렇게. 이 중에서 나는 기본 돼지국밥으로 먹어보자. 이렇게 돼지국밥 한 상이 나왔다. 쟁반에 나오는 것도 정겹다. 양념장에다가 부추에 깍두기 구성. 일단 국밥을 살펴보면 일반으로 시켰는데 고기가 꽉 차있네. 국물 맛은 부산 돼지국밥 클라스. 국물부터 다르다.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한 진국이다. 뭔가 녹진한 맛이 달라. 확실히 매력 있는 거지. 이번에는 고기도 새우젓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찐이다. 고기가 달라. 부드러움이 달라. 완전 매력있다. 여기에 배추김치. 완전 새콤달콤하게 익은 거지. 역시 훌륭했고, 그 옆에는 깍두기. 새콤하게 잘 익은 스타일. 부드러운 돼지고기 한 입에 마늘 한 입 먹으면 끝장이다. 고기가 얼마나 오래 끓였는지 입에서 살살 녹네. 탐색전이 끝났으면 이제 부추 좀 넣어볼까? 그냥 한 입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게 간이 되어 있다. 은은하게 간이 된 부추무침 싹 다 넣어주고 후추도 좀 뿌려주고,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드셔서 따라하는 중이다. 맛은 은은한 감칠맛이 생겼다. 완전 고소해. 참기름에 버무린 듯한 부추 양념의 맛도 좋고, 여기에 양념장까지 풀어서 국물이 점점 빨개지고 있다. 칼칼해. 이 정도면 돼지국밥의 변신인데? 처음 먹었을 때 고소한 맛에서 칼칼함과 참기름 향이 가득한 맛있는 돼지국밥으로 바뀌었다. 훨씬 자극적인데 그 안에 고소한 살코기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이쯤 되어서 밥을 싹 다 말아서 크게 한 입 먹어보면 이제야 완성형이 되었다. 부추와 양념장이 들어가면서 맛의 균형이 완벽해졌다. 이거는 매일 먹고 싶은 맛. 새콤한 김치는 덤이다.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해. 심지어 기본으로 시켰는데 고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고기도 많이 들어있다. 사구에서 처음 먹었던 돼지국밥인데 이 정도로 훌륭할 줄 몰랐다. 굉장했던 사구 국밥 맛집 삼성 돼지국밥이었다.
하단에서 국밥집 한 곳만 더 가보자. 여기는 올해로 생긴지 7년차 영업 중인 가마솥 밀양 돼지국밥. 진짜 큼직한 가마솥에 오랜 시간 끓여서 육수를 낸다는 돼지국밥집이다. 내부는 그래도 꽤나 테이블이 있었고 좌식 테이블도 있다. 메뉴는 이렇게 돼지국밥의 내용물을 선택할 수 있고 돼지국밥 주문. 이 집은 파김치가 엄청 맛있어 보인다. 배추김치, 석박지, 파김치까지 아주 맛깔스러운 김치가 3종이 나오고 돼지국밥 한 상이 나왔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그리고 셀프바를 살펴보면 이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쌈장이 구비되어 있다. 소면도 이렇게 전부 리필이 되는 거지. 쌈장까지 떠오면 한 상이 완성이 된다. 국밥 먼저 살펴보면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비주얼. 고기는 얇은 스타일이고 완전 고소하고 진한 느낌의 진국이다. 엄청 오래 끓였다는 느낌이 바로 들고 고기도 한입 굉장히 부드러워.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돼지국밥들마다 스타일이 다 있는데 이 집은 얇게 고기를 썰어낸 스타일, 그리고 직접 만든 쌈장이 엄청 맛있다. 이번에는 김치타임, 깍두기 완전 새콤하게 잘 익었고 그 옆에 파김치. 이 집은 고춧가루가 맛있다. 방앗간의 맛이 느껴져. 파김치는 짭조름하게 알싸하게 무쳐냈는데 양념 맛이 기가 막히네. 파김치 한 입에다가 담백한 국밥을 떠먹으면 완벽하게 간이 맞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추 좀 넣어주고 소면을 넣어서 먹으니까 설렁탕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맛있다. 다음은 배추김치. 김치 양념이 엄청 진하다. 양념도 다 직접 만드셨을 텐데 깍두기는 달짝지근하게, 파김치랑 배추김치는 짭조름하게 만드셔서 국밥이랑 환상의 콤비를 자랑한다. 이제 나머지 밥을 다 넣고 양념장까지 넣어서 뚝배기에 살살 말아서 맛은 부드러운 돼지고기에 구수한 국물에다가 달콤한 석박지까지 너무 훌륭하다. 여기에 이 집의 포인트 파김치. 양념 가득한 파김치도 너무 맛있는 거지. 국밥이랑 먹기 딱 좋은 간이다. 바닥까지 가득 깔려있는 고기도 좋았고 부드러운 고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하단 국밥집 가마솥 밀양 돼지국밥이었다. 하단에서 국밥도 먹었지만 역시 밀면은 못 참지. 밀면 맛집이 동네마다 있는 동네가 바로 부산이다. 그래서 방문한 집은 올해로 20년차 영업 중인 오거리 밀면. 굉장히 오래된 부산 대표 밀면 맛집이다. 여기는 진짜 오거리에 위치한 곳이고 생각보다 오래된 집이라 놀랐다. 내부는 꽤나 넓은 편이고 메뉴는 이렇게. 나는 기본 밀면에다가 고기만두, 김치만두 반반으로 주문. 일단 온육수가 나오고 개인적으로 이 온육수는 밀면 냉면집의 한 90%가 똑같은 느낌이다. 독점인가? 잠시 후에 오거리 밀면에 물밀면과 만두가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 좋다. 이 집의 밀면은 잘게 찢은 고기가 아주 인상적이다. 만두도 정갈하고 육수 먼저 먹어보면 이 집만의 맛이 있다. 여기는 한방향이 진한데 살짝 쌍화탕 같은 달짝지근한 한방향이 나는 밀면 육수야. 계란 아래로 잘게 찢은 삶은 고기가 들어있고 그 아래 양념장에 오이, 무절임의 구성이다. 면과 양념장을 살짝 풀어서 다시 한 입 먹어보면 찐이다. 밀면 맛 기가 막히네. 이 한방향, 달짝지근한 느낌의 진한 한방향. 나는 왜 자꾸만 쌍화탕이 생각이 나지? 그런데 이 쌍화탕 같은 향이 내 취향이다. 잘게 찢은 고기가 가득해서 아주 고소하고 오이와 새콤한 무절임도 맛있다. 특히 이 집은 국물이 제대로구만. 그 옆에는 만두,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반반으로 시켰는데 고기만두 먼저. 그래, 이 감칠맛. 수제는 아니지만 속이 꽉 차있고 김치만두는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지. 밀면의 양은 상당히 많은 듯 느껴져서 좋았고 쫄깃한 고기도 맛있다. 확실히 부산 밀면집들의 차이는 한방향인 것 같은데 집집마다 그 향이 다른데 이 집은 특유의 쌍화탕 같은 향이 취향 저격이었던 하단역 밀면 맛집 오거리 밀면이었다.
하단에서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여기는 번화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피제리아 곳간. 부산 하단에서 화덕피자는 이 집인가 2021년에 오픈해서 현재 5년차 영업 중인 화덕피자 전문점이다. 내부는 아늑한 양식집 스타일, 데이트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메뉴는 이렇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저렴하다. 파스타, 피자 전부 다 거품이 전혀 없는 느낌. 마르게리따 하나와 뇨끼로 주문. 큼직한 화덕이 눈에 띄고 기본으로 화덕빵이 나온다. 식전빵부터 좋은데 바삭해. 속은 촉촉하다. 내가 주문한 마르게리따와 트러플 크림 뇨끼가 나왔다. 비주얼 좋다. 먼저 트러플 크림 뇨끼. 크림 소스가 가득한데 맛은 꾸덕한 크림 소스에 트러플 오일이 뿌려져서 잔잔한 트러플 향이 나고 뇨끼는 아주 쫀득쫀득한 스타일이다. 감자로 만들었을 텐데 폭신하면서 쫀득한 식감이 아주 매력있다. 그 옆에는 마르게리따, 화덕피자의 기본 메뉴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놀랐다. 그리고 이 마르게리따가 맛있다면 다른 피자도 다 맛있다. 화덕피자의 기본인 셈이지. 맛은 기가 막히네. 쫀득하면서 폭신한 빵에다가 고소한 치즈, 상큼한 토마토 소스까지 너무 훌륭하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집의 반죽 자체가 너무 맛있어. 제대로 숙성된 촉촉한 도우의 맛이 느껴진다. 살짝 들어있는 바질잎도 좋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화덕피자의 식감은 너무 훌륭한 거지. 도우 자체가 맛있어서 어떤 걸 시켜도 전부 맛있게 먹겠다. 특히 꾸덕하면서 고소한 뇨끼도 너무 매력있었고 딱 기본만 먹어봤는데 도우, 빵, 소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뛰어나서 실패할 확률이 적을 느낌이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화덕피자집보다 훨씬 저렴한 거지. 가격 이상의 맛을 보여준 피제리아 곳간이었다. 다음은 신평역. 이 동네는 사하구에서 주변에 공장이 많은 것 같은 동네이고 이 부근에도 특별한 맛집이 있어서 찾아왔다. 올해로 30년차 영업 중이라는 영진 돼지국밥. 여기가 사하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집인 것 같다. 워낙 웨이팅이 많은 집이라고 들어서 오픈런으로 찾아왔다. 여기는 본점이고 부산 곳곳에 분점이 있고 블루리본을 진짜 오랫동안 받았다. 내부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넓은 매장이었고 점심시간으로 갈수록 웨이팅이 생긴다. 원래 이 집에서도 당연히 돼지국밥을 먹으려 했는데 특별하게 이 집은 들어오자마자 매장 전체에 맛있는 볶음김치 냄새가 난다. 순간 볶음김치가 확 땡겨서 바로 반찬으로 볶음김치가 나오는 수육 백반으로 주문. 이렇게 수육 백반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 너무 훌륭하다. 육수 맛은 이거는 그냥 돼지국밥 국물 맛이야. 엄청 진하다. 특히나 이 국물 안에 양파 다대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시그니처네. 개운하고 진한 국물에서 양파 향이 은은하게 난다. 국물에는 부추무침 좀 듬뿍 넣어주고 소면도 말아주고 수육은 항정살이다. 이 집에서는 이렇게 수육 백반을 시키면 볶음김치를 주는데 볶음김치랑 같이 맛은 찐이다. 기가 막히네. 새콤하게 잘 익은 배추김치를 꽤나 달짝지근하게 볶아냈다. 고기랑 먹어도 두부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여기에 개운한 국물까지. 그냥 김치를 먹어봐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폭삭 익은 김치를 달달하게 볶아내어서 볶음김치가 너무 맛있어. 여기에 면발도 호로록 먹어주면 끝내준다. 이번에는 상추쌈에다가 항정살 수육에 볶음김치, 와사비, 새우젓, 마늘까지 올려서 최강이다. 와사비를 넣어 먹으니까 풍미가 엄청 올라갔다. 볶음김치는 직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부족해 보이는 접시에 계속 덜어주신다. 이 점도 너무 좋았어. 달짝지근한 김치는 두부랑만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와사비랑 같이 쌈을 싸먹으면 더 맛있다. 고기는 잡내 전혀 없이 부드러운 식감이라 좋았고 이렇게 큼직하게 길쭉하게 썰어주신 고기는 자르지 않고 그냥 볶음김치 듬뿍 올려서 같이 먹으면 그렇게 질기지도 않으면서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게 환상적이다. 여기에
국물 한번 떠먹으면 결론적으로 이 집은 백반의 완성도가 기가 막히게 높다. 기본으로 나오는 국물에 밥을 말면 돼지국밥을 단품으로 먹는 느낌도 나는 것이, 특히 이 집의 대체 불가한 이 볶음김치의 존재가 이 집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영진 돼지국밥이었다. 신평역에서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이번에는 좀 특이한 집이다. 여기는 사장님이 중식당을 약 7, 8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중식 뷔페로 바꾸신 지 2년 정도 된 부산에 얼마 없는 중식 뷔페 맛집 니하오. 인근 직장인분들,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다. 나는 오픈런으로 와서 약 20분 정도 줄 서서 들어갔고, 매장 앞에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게 적혀있다. 내부는 이런 느낌. 지금 다 한꺼번에 음식을 뜨고 계시는데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자리가 없다. 꽉 찬다. 메뉴를 하나씩 구경해보면 가장 먼저 짜장 짬뽕에 계란국 준비되어 있고, 마파두부, 깐풍기, 탕수육에다가 볶음밥에 양장피까지. 좋은데? 여기에 팔보채. 우와, 팔보채 퀄리티 보소. 오징어, 해삼, 쭈꾸미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 빼고 다 떠왔다. 이게 얼마? 인당 11,900원. 무시무시한 가성비다. 내가 딱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떠왔고, 일단 짜장면 먼저. 아주 꾸덕한 비주얼이 먹음직스러운데 한입 먹어보면, 이야, 잠깐만, 이거는 뷔페 퀄리티가 아니야. 진짜 고급 중식당의 맛이다. 달짝지근한 짜장의 맛이 너무나 훌륭하다. 놀라운 점은 짜장에 고기가 많아. 뷔페라고 하기에는 구색 맞추기용 짜장이 아니라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은 고기 가득한 짜장이라 놀랐다. 그 옆에는 팔보채, 해물이 엄청나게 많다. 간도 딱 맞고 적당히 짭조름하고 쫄깃한 해물 볶음이야. 그 옆에는 양장피, 겨자를 넣고 볶아낸 양장피다. 알싸한 겨자 맛이 가득한 양장피, 너무 맛있어. 여기에 탕수육, 폭신폭신하게 잘 튀겨진 탕수육 튀김도 너무 훌륭하다. 그 옆에는 깐풍기. 이 집은 요리 맛집이야. 깐풍기에 식초를 적당하게 써서 새콤하면서 불맛이 나는데 진짜 고급 중식당의 깐풍기 맛이다. 이 집은 깐풍기랑 팔보채 딱 2개만 먹으러 와도 되겠다. 심지어 짬뽕에는 이렇게 꽃게까지 들어있는 거지. 개운하고 고소한 꽃게탕이 맛이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집. 중식 뷔페를 그동안 많이 가봤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재료를 아낌없이 때려 부은 곳은 처음 봤다. 특히 양장피에도 새우가 가득하고, 깐풍기는 이 집만의 특제 양념이 있고, 팔보채는 솔직히 중식 뷔페에 없는 집도 많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는 군만두가 있었지. 구색 채우기 용인 거지. 그런데 이 집은 군만두 대신에 팔보채가 있는 느낌. 심지어 요리가 퀄리티가 높아. 맛있었던 깐풍기 한 번 더 떠왔고, 그렇지, 여기에 양장피, 알싸한 겨자 양념에 새우도 너무 맛있고, 볶음밥은 남은 짜장을 비벼 먹으려고 떠왔다. 일반 중식 뷔페는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지 않는다. 확실하게 느낀 건 비슷한 가격대의 중식 뷔페 통틀어서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집 니하오였다. 다음 동네는 장림역. 여기는 여기에서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장림동에서도 아주 유명한 밀면집이 있어서 와봤다. 올해로 생긴 지 20년이 넘었다는 대가면허 사구 대표 밀면집이다. 피크 시간에는 이렇게 웨이팅까지 생기는 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은 매장이고 자리 간격은 좁다. 메뉴는 이렇게 물밀면에 만두 하나 주문, 온육수 살짝 따라주고, 오, 이 집은 온육수가 색감이 다르다. 감칠맛, 온육수의 맛이 다른데? 먼저 물밀면이 나왔다. 도톰한 수육고기가 올라가 있고 그 아래 양념장, 양념 풀기 전에 육수 먼저 먹어보면 오묘하다. 이 집은 오묘하다는 느낌이 딱 맞는 약재양에 감칠맛이 가장 높은 맛이야. 면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양념장도 좀 풀어주고 잠시 후에 만두도 나왔다. 딱 봐도 수제다. 그래서 이렇게 한상인 거지. 만두 먼저 간장 찍어서 먹어보면 만두소도 가득 들어있고 고소하면서 적당한 감칠맛. 개인적으로 갈비만두의 느낌이 살짝 났다.
이 집이 수제이지만 시판용 만두의 맛을 재현해낸 느낌이야. 다음은 밀면, 수육 한 점 큼직하게 떠서 같이 한 입 먹어보면 훌륭하다. 일단 수육고기 확실히 좋고 쫄깃한 면발도 좋은데 이 집의 밀면은 확실히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맛이다. 감칠맛이 제일 강해. 살짝 라면 스프 같은 MSG 맛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맛. 나는 MSG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다른 집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장 덜 달다. 이 집이 단맛이 제일 적어. 다른 밀면집들은 육수에 달짝지근한 맛들이 많았는데 이 집은 단맛보다는 감칠맛이 주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다. 가격 대비 양은 엄청나게 많았고 수제 만두는 이왕이면 꼭 먹어보는 게 좋겠고 만두랑 같이 먹는 조합은 상당히 좋다. 부산 밀면을 한 20곳은 먹어본 것 같은데 가장 특이한 느낌. 이 집만의 개성있는 감칠맛 진한 육수를 먹어보고 싶을 때 와볼 만한 대가면역이었다. 다음은 다대포 항역. 여기는 사실상 사하구의 최남단이다. 그 아래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고 바다가 나오는데 다대포항에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먼저 방문한 곳은 여기는 진짜 완전 주택가. 아니 여기 식당이 있어? 하는 위치에 자리 잡은 집이다. 심지어 여기도 주택이야. 199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3년째 영업 중이라는 다대포항역의 시조새 예성갈비. 아주 오래된 갈비집이다. 진짜 집이야. 들어가는 입구부터 가정집 느낌이다. 내부는 마루와 방이 있는 진짜 가정집 식당이었고 메뉴는 이렇게. 이 집에 시그니처가 있는데 바로 갈락지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 1인분도 되는데 2인분부터 불판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2인분으로 주문. 갈락지 2인분이 나왔다. 양 좀 봐봐. 이렇게 양이 많은데 1인분에 만원. 완벽한 가성비다. 갈락지는 갈비살 불고기에 낙지가 들어간 메뉴다. 반찬도 듬뿍 나오고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 갈락지를 끓여주면서 반찬 먼저 먹어보면 새콤한 피클에다가 나물도 간이 딱 좋다. 갈락지는 거의 처음 보는 음식인데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버섯 먼저 한 입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양념 맛이 살짝 칼칼한 불고기 국물 같으면서 낙지 전골 같은 느낌도 난다. 많이 달지 않고 은은한 단맛에 짭조름한 맛, 개운한 맛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 낙지도 한 입, 쫄깃쫄깃한 식감. 그런데 이 집은 고기랑 낙지랑 국물을 다 같이 먹을 때가 이때가 제대로다. 찐이다. 살짝 소고기 전골 같은 느낌도 난다. 또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감자사리를 넣어서 먹는다. 이 감자사리도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지. 가성비가 말이 안 돼. 고기도 좀 더 먹어주고 양념 맛이 감칠맛도 느껴지고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정말 맛있는 불고기 국물 맛이야. 쌈도 한입. 환상적이다. 이번에는 감자면. 감자면은 바닥에 들러붙어서 잘 저어줘야 된다. 양념이 가득 배어있는 감자면은 불고기에 쫄면을 넣어서 먹는 느낌. 은은한 갈락지 국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퀄리티가 너무 높아. 어느 정도 감자면까지 먹어준 후에는 된장찌개와 밥도 시켰는데 퀄리티 봐봐. 바지락과 꽃게가 가득 들어있는 된장찌개다. 국물 맛은 된장찌개는 필수 중에 필수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상 꽃게탕과 비슷한 맛이다. 심지어 두부랑 고기도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2,000원밖에 안 하는 거지. 음식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다. 여기에 밥을 살살 비벼 먹는 거지. 낙지와 갈비살 가득 들어간 갈락지. 불고기 같기도 하면서 낙지 전골 같기도 한 굉장히 유니크한 맛인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1인분에 단돈 만원에 먹을 수 있다니. 첫입부터 감자사리, 마지막 밥까지 비벼먹는 갈락지 코스 요리를 먹은 느낌이다. 다대포항 맛집 예성갈비였다. 마지막 집은 다대포항역에 왔다면 여기는 기념으로 선물용으로 사가기 딱 좋은 곳이 있다.
무조건 웨이팅해서 먹는다는 사하 단팥빵. 대략적으로 6년 이상 영업한 집이면서 대낮부터 웨이팅 손님들이 가득한 사하구의 대표 빵집이다. 천연 발효종을 쓴다고 하고 소금빵부터 특이한 고쿠라빵 같은 신기한 빵도 있다. 한 30분 기다리고 입장할 수 있었고 내부 인원을 통제를 해서 기다려야 된다. 빵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 처음이니까 그냥 몇 개만 사보자 했는데 24,000원치를 샀네. 너무 저렴해.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 사구에 온 기념이다. 빵을 사가지고 조금 걸어서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왔다.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일단 소금빵 먼저. 방금 막 나온 따끈한 소금빵인데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고소하고 기름진 듯한 버터향이 은은하게 느껴진다. 좋은데? 여기 소금빵 잘하네. 일단 가격에 거품이 없다. 다음은 궁금했던 고쿠라빵. 이게 일본 기타 큐슈에서 유명한 빵이라는데 신기해서 사봤다. 맛은 이거는 굉장히 바삭한 바게트 안에 정말로 흐르는 연유가 들어있다. 연유가 막 흘러 고소함 속에 달콤함이 들어있는 맛이다. 기본적으로 바게트를 잘하는 느낌, 기본기가 뛰어난 집이야. 이제 메인 메뉴 팥빵이다. 가장 먼저 기본 단팥빵. 오, 단팥빵 끝내주네. 이 집의 특징을 알았다. 빵이 떡처럼 질다. 촉촉하면서 쫀득하면서 지른 느낌. 그게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팥이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다. 단호박 앙금빵 한 입 먹어보면 역시나 빵이 질어. 마치 물에 젖은 듯한 빵의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단호박 앙금도 가득 찬 느낌이고 달달한 맛이 디저트로 딱이다. 마지막은 뭔가 신기해서 샀는데 이거는 찹쌀이 가득 들어있고 팥이 콕콕 박혀있다. 전체적으로 촉촉 쫄깃한 빵에다가 가득 찬 재료에 저렴한 가격까지. 분명히 줄 서서 사먹는 이유가 있었던 다대포항 빵집 사하 단팥빵이었다. 이렇게 부산 사하구에서 맛집 13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부산 사하구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부산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감천마을부터 드넓은 바다가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곳곳에 훌륭한 맛집들이 숨어 있어서 아주 즐거웠던 부산 사하구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